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꽃리봉을 달고 나왔습니다. 왜 옷을 달고 나왔을까요? 네, 오늘은 북한의 아이들 이야기 하려고 제가 동심이 또 이렇게 동심에 맞게 이렇게 또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어, 북한의 아이들도 똑똑해지길 원하고 또 많이 배우길 원하는 거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학업열이 더 대단하잖아요. 오죽하면 막 치맛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들, 부모들이 뭐 좀 신경 써주고 관심 돌려주고 힘을 합치는 것은 진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럴 만한 그 상황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이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처럼 뭐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무슨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선택한 그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늘 바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딱 공부 외에는 숙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때 여기처럼 뭐 이렇게 찍고 점 찍고 뭐 체크 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주관식 객관식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는 모두 암기를 시켜요. 억지로 다 암송을 시켜가지고 특히 그 암송하는 것은 일반 것보다도 김일성의 혁명 역사, 김일성의 어린 시절 무슨 해서 딴 혁명 역사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암송을 시킵니다. 여기는 김일성의 사돈의 팔촌 개벽다리까지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투쟁을 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발전했으며 지금 뭐하고 있고 누가 언제 죽었고 누가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배워줍니다. 그것을 계속 암송시킵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자 타가서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뭘 압니까? 젖 먹고 그냥 밥 먹고 배 안 고프면 가만히 있고 놀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아이들 뭘 안다고. 거기다가 계속 김일성 원수님은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고향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의 손목을 잡고 7살부터 레배당에 다니셨고 소가 해가 지어서 소가 집으로 혼자 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치원에 딱 올라왔어요. 그 타가서 때부터 집단 생활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 김일성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러먹어라 이런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다 나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 쬐끔에서부터 계속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착각을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 집은 당의 품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유치원에 올라오면 또 김일성 유치원에 올라오면 김일성 도록판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판이 있어요. 사판 큰 판에다가 만경봉, 만경대, 대동강, 무슨 강 해서 산으로 해서 딱 이렇게 사판 그 사판실이 바로 인민군대에서 전략전술을 회의를 하는 그런 사판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사판을 놓고 여기에다 지시봉으로 딱딱 집으면서 원스님께서는 언제 몇 월 며칠 날에 압록강을 건너시고 언제 어디서 팔도고 포평을 타니 뭐 이러면서 쫙 또 그들이 그런 활동 과정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뭐 계속 뭐 장군님에 대해서 수령님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무슨 아이들 동료도 뭐 꼬막은데 이끄신 원스님께서 대장 칼을 번쩍 높이 드셨죠. 우리나라 빼앗은 원수를 치자 하늘 땅에 쩡쩡 울려 퍼졌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7살 어리신 6살 어리신 그러니까 6살은 그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6살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 어르시오 뭐 무지개를 잡으셨습니다. 뭐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무지개를 어떻게 잡아요? 무지개를 잡았다고 6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원스님께서는 항상 군사놀이를 하셨다 그래서 아이들도 6살 나이에 몽땅히 아버지 혁띠거리 같은 거 다 차고 오빠들 언니들 아주 자기 형님 그 바지 혁띠 띄고 여기다가 나무총 가짜총 다 끼고 풀로 다 위장하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미제 원수님들 타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타야라 그래서 막 총을 찍고 만세 부르면서 그렇게 산에서 군사놀이를 교육해줘요. 자, 대한민국의 아이들 보세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이제 그 휴식 날만 되면 엄마들하고 같이 무슨 타워 뭐 어디 가고 하면서 뭐 물놀이장 가고 야 저 광화문에도 보세요. 아이들이 나가서 그냥 얼마나 쾌활하게 정말 그것이 아이들 모습이거든요. 비를 맞고 또 비가 분수가 가라앉으면 또 찬방찬방 돌다가 분수가 와 올라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들이 막 그냥 뛰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노는 모습을 한창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증 나면 안 들어가고 배고프면 엄마 간식 줘, 물 줘 이러면서 먹는 것이 아이들인데 북한의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사상 주입으로 꽉 들이찬 데다가 놀이까지 여기서부터는 뭐 물놀이요 뭐 무슨 그런 놀이가 아니라 맨날 군사놀이 교육은 맨날 그 수령님의 어린 시절 원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배워주는 거는 그것뿐이니까 그거 똑같이 노는 거예요. 네. 그림을 그려도 미제 원수놈 무찌르기 교과서 이렇게 교재를 주면 미국 사람들 미국 놈들 그 눈깔 다 파고 코 다 파고 막 편척으로 그렇게 막 파면서 뚜져놓고 막 그러거든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회 시간 돼보세요. 운동회 날이 되면 여기도 운동회 날 하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뭐 뛰기 싫으면 뭐 뛰다가 울기도 하고 뭐 싫어하면 안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북한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야이땅 하게 되면 뛰잖아요. 뛰면 먼저 간 아이가 몽두개 큰 거 가지고 가서 미제 호수아비 남조선 괴뢰군 호수아비 딱 놓고 가서 막 대가리를 막 뜯어서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딱 뛰어와서 발로 차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가 성냥 불러서 딱 깨닫고서 불이 확 타게 만들고 거기서 먼저 끝난 저는 또 나무에다가 사과 매달고 뛰어 올라서 그 사과 따먹게 하고 과자 따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배워주는 것이 그냥 증오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걸 배워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격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보게 되면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화를 빨리 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 다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요. 예. 남한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그 배워주는 게 사랑도 배워주고, 나눔도 배워주고, 봉사정신도 배워주고, 마음에 따뜻한 걸 많이 배워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진짜 정서적으로 기르고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 임신에서부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 딱 받게 되면 무슨 초음파 사진이랑 뭐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사진 보면서부터 첫 그 모습부터 계속 기도해주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예 하다못해 뭐 태교도 이렇게 막 좋은 거로 하면서 막 그 태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도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얼마나 예쁜 출산을 해요. 남한에서 보면 출산 임신부들 보면 축복받은 임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임신해 하면 그것을 떨굴 수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예 아이를 낳는 거예요. 병원에 와도 진짜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병원에서 이렇게 유산을 해주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중기중절을 해주거나 그러면 큰 문제예요. 예, 북한에서는 아이가 다 날 때까지 낳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다 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앉아서 뭐 태교를 합니까? 뭐 합니까? 계속 그 아기 때부터 태교 한번 못 해보고 나가서 김 메고 물 기러 오고 농사해야 되고 생계업에 또 뛰어들어야 되고 진짜 인부복도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지에다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끈으로 둘러매고 이렇게 고무줄 연결해서 입고 정말 예 아이고야 처음부터 진짜 좀 이렇게 축복받은 임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임신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국가에서 교육이 닥치고 엄마들은 다 일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애기는 타가서에 갖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계속 집단주의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또 이게 덕성실기 교양 뭐 어린 시절 수령님의 어린 시절 덕성실기 또 이런 거 배워주고 또 학교 가면 더 높은 단계마다 올라가면서 계속 그런 거를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교육할 시간조차가 없어요. 왜? 공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공부 딱 마치게 되면 집에 가서 학습조 5명 내지 4명씩 학습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선연반이라고 해요. 그 학습반에 앉아서
집에 가서 잠잘 때까지 혼자 나가서 생활을 못해요. 공부 끝나도. 그러니까 조가 모여서 숙제 다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저녁밥 먹고 그때부터는 또 집에서 또 부모들이 또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거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잘 때까지 아무튼 그 통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절대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다 집단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앉아요. 1분 1초 하루 1시가 다 짜여진 공간 속에서 그런 스케줄을 움직이다 보니까 절대 예, 그런 게 못 돼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아이들은 공부를 끝나게 되면 태권도, 미술학원, 무슨, 악기 배우러, 자기 나름대로의 학원 공부가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도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학업 요리가 그렇게 높은데 북한에는 오직 그 숙제에 매달려서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오게 되면 또 엄청난 처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는 그냥 죽어도 살아도 숙제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공부가. 숙제까지예요. 자, 대한민국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나 보세요. 영리하다는 게 내가 한번 김길성 기자님하고 방구 문방구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이 노트 하나도 얼마나 질 좋아요. 자, 볼펜도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볼펜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이 문방구에 가게 되면 엄청난 그런 자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에 필요한 거 주산으로부터 계산기로부터 무슨 또 이렇게 만드는 도구까지 일체 다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제가 다 써보지 못했지만 풍선으로 북한에는 명절날 풍선 하나 띄우는 게 풍선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면서 구경할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아무튼 머리핀부터 별거 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평양에 있으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평양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학용품을 해결했는지 아세요? 평양 시민들만 공급하는 구매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70년대예요. 예. 제가 70년대에서 인민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70년대 중반까지도 구매권이 없으면 연필 한 자로 지우개 하나 살 수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인민학교 4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연필 아껴 써라, 지우개 아껴 써라, 늘 그런 말이었어요. 왜? 우리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구매권을 아껴서 연필 한 자루라도 더 아껴서 우리는 덜 쓰더라도 아무거나 쓰더라도 평양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무지개 연필이에요.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러워요. 여기 지우개가 다 달리고 무지개 색깔로 다 되고 평양 연필 공장, 강계 연필 공장 좋은 거 색연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걸 딱 구매권으로만 파니까 일반 평양 시민 아닌 사람은 쓸 수도 없고 평양 시민권 갖고 시민권 대용하는 그 구매권 그걸로 내야지만 이게 우리 평양 시민이구나, 평양 시민의 학생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거기서 표딱지를 뜯어서 연필 하나라도 그 구매권이 없으면 못 샀어요. 신발도 그래요. 배정표에 없으면 절대 신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상점에서 이렇게 막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에 의거해서 살았는데 학교로 이제 인민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2군단 사령부로 제가 황해북도로 이사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그 연필,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구매권을 전략해가지고 그 왜 전략하냐면 전략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출장할 때 지방에 그 친척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연필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필을 이렇게 뭉태기로 사가지고 가서 선물 주려고 그걸 우리 덜 쓰게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연필이 귀하니까 거긴 비닐 연필이라고 또 수지 연필이 있었어요. 그 비닐 재생한 걸로 그 땅땅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연필처럼 만들어가고 수지 이렇게 폐비닐 같은 거를 땅땅하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안에 연필심만 받아가고 연필 깎게 되면 연필이 막 뚝뚝뚝뚝 막 끊어져 나가요. 그런데 연필 그 심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왜 진하냐면 이 책 종이 자체가 시꺼멓기 때문에 연필 굴자가 웬만하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심지가 새까매가지고 목굴자 비슷하게 진한 연필이 나왔어요. 그래 놓으면 여기에 아이들은 연필 깎개로 다 깎잖아요. 거기면은 아버지 면도 칼로 몰래 깎아갖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김길성 기자님하고 그 했던 그 방송에도 나오지만도 연필에 쓰다 보면 계속 깎다 보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빠랑 붙어서 책을 계속 풀로 붙여갖고 바발로 붙여갖고 연필을 이렇게 끼워서 덜덜덜덜덜덜덜 말아서 이만하게 저기를 감아줘요.
그리고 그 꽁다리까지 다 삐져 나올 때까지 그 연필을 썼었어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일을 하려면 연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연장 자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 전쟁을 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필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제도 시간이랑 그림 그리기 시간이랑 이렇게 막 연필 검사를 해요. 그러면 연필이 없으니까 꼭대기 학급에 가서 오빠 연필 좀 빌려줘, 언니야 연필 좀 빌려줘 해갖고 그 시간 쓰고 갖다 주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아이들이 모조리로 키울래야 키울 수 없는 게, 아이들이 노수면 나도 쓰고 같이 막 경쟁식으로 이거 연장을 같은 걸, 이런 거를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도 이런 거를 계속 너 좋은 거 쓰니 나 좋은 거 쓰니 그래서 좋은 것만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은 자기가 매일 뭐 어떻게 해도 써보고 또 짓돌해도 또 하고 또 학교에서 배워주는 지식, 그다음 학원에서 배워주는 지식, 부모님들이 배워주는 교육, 이런 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학용품조차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세뇌교육, 김일성 세뇌교육 이런 거에만 땅땅하게 아이들이 다져지게 만들어 놓고, 일반 교육과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반모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물 안에 개구리를 딱 만들어 놓고, 자, 주산 시간도 몇 시간 있어요. 한문 시간 한문도 있어요. 근데 몇 시간밖에 안 해요. 영어 시간 영어도 있어요. 몇 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과목은 다 있는데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운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나 또 북한 내에서도 똑똑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예, 이런 수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들이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 초대해서 영어를 잘해서 초대해서 가거나 또 통역으로 가거나 또 그 다음 번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똑똑해지는 아이들은 무조건 나라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모조리 만드는 것도 나라에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들도 교재도 딱 거기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못 가르쳐줘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자, 교원 양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6개월만 공부받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돼요. 그 선생님들이 6개월 동안 아이들이 후대 교육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냥 간단 지식 그런 것만 배워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예, 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넘겨주질 못해요. 딱 그 시간에 그만큼만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간다 그러면 진짜 거기면서 또 따로 교육받은 아이들, 진짜 똑똑한 아이들 따로 선정을 받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따로 불러다 놓고 모여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학교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김책공업대학에 갔다, 그냥 모든 과정 우리하고 다 똑같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도 그런 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것에는, 또 똑똑한 아이들이 요구되는 것에서는 그 아이들을, 영재들을 딱 뽑아서 그 아이들한테만 교육이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이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12살부터 손에 볼펜 대신 호미, 삽, 도끼 이런 거 들고 나가서 농촌 지원, 나무하고 철도 도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도로 다 깨진 거 가서 우리가 또 흙을 갖다 메우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민학교 시절부터, 소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노동으로 단련된, 예, 학생이라고 했어요. 노동으로 단련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우리는 노동을 기본으로 집중적으로 배워주는 아이들이에요. 오죽하면 북한의 모든 농사는 다 학생들이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날 정도로 학생들이 모든 농촌에 옥수수, 벼는 다 아이들이 심습니다. 12살부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움의 시간보다 노동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 한 손에는 책가방 들고 한 손에는 작업 공구들을 들고 가방에 작업 바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이 책가방이고, 아이들이, 예, 들고 다니는 책가방 대신에 작업 공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나가보면 군인들이 공사장에도 아이들이 들어가고,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할 때도 군인들이 기본 그 공사했지만 아이들 노력, 그 다음에 일반 사무 가도, 그냥 가도 몽땅 동원해서 돈 1전도 지급 안 하고 공짜로 지원한 것이 바로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남포관문 건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장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는 공사가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노동으로 다져놓고 똑똑한 아이들은 따로 만들어 놓고. 왜 노동으로 다져놓은 줄 압니까? 아이들이 눈이 밝았고 똑똑해서 이 북한을 알게 되면 전 세계를 봐요. 자, 인터넷도 왜 막아놓습니까? 자,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봅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 장군님이 덕택이고 장군님의 운이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 나라 우리 북한밖에 없다. 다 무너졌다. 자본주의 다 붕괴됐다. 이렇게 배워주면서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저런 건 저런 거구나. 지적도 알고 비판할 줄도 알고 세계관이 형성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북한도 이것도 아니네. 우리식 사회주의 이것도 아니네. 공산주의 사회 이건 아니네. 자본주의만이 살 길이야. 이건 아니네.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나라가 체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인민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없고 진짜 비단필에 하얀 쌀고기 밥을 먹이지 못하는 이상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를 딱 막 묶어놓고 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모조리 아닌 그런 정도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예. 자, 몽땅 다 충성심 강의, 예, 충성심 중심으로 한 교육.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맨날 충성의 구호나 부르고, 오직 당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고 군대 나가서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는 거예요. 조국과 인민, 수령과 나라를 위해서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교육을 받고 똑똑하게 키워진 아이들은 우리보다 제대돼서 나와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찮은 거지가 돼버렸지만 얘네들은 다 높은 단계에서 통역도 하고 외국인들과 같이 막 이렇게 돌아도 다니고 세계를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북한에서는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따로 키운다 이 소리입니다. 자, 대한민국 아이들은 꿈만 있으면 자기가 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게 꿈을 키우잖아요, 자들이. 근데 북한에는 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꿈을 만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너도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 아버지가 농사하는 농부면 군대 갔다 와서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광부? 자,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오면 뭐 수직갱에 들어가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은 자기가 키우고 부모님들이 진짜 능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피워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절대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어요. 늘 우리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진짜 이게 청춘을 바쳐서 이제는 나이가 다 들 때까지 이렇게 군복무하는 것은 오직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도 군대 나가게 되면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이런 것을 빼놓지 않고 매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남들과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주입사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때 편지를 써도 어머니 아버지 장군님을 위하여 제가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오직 수령과 당을 위하여 막 그냥 그렇게 쓰면서 편지를 보내주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군대들 편지는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또 답장이 오면 내 딸을 조국에 바친 내 딸 그냥 죽어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당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보냈거든요. 보세요. 똑똑한 아이들은 모든 걸 다 누려요.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요. 예, 자기네들만 누려요. 예, 상류층, 고유층 그런 아이들은 다 맛을 봤어요. 일반 아이들은 몰라요. 딱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똑해지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 다 똑똑해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노동이나 시키고 매일 공사장에 끌고 다니고 농촌 지원 다니고 그런 애들이 왜 똑똑해지겠어요. 한번 TV에 나왔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외국인이 길 지나가는 학생을 만났어요. 학생 앞으로 크면 뭐가 되겠어요? 꿈이 뭐예요? 나는 어서 커서 농장원이 되어 아버지 원수님께 풍년 낫가리를 쌓아서 뭐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농사를 하겠다. 요만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야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북한에 과연 저들은 김부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똑똑해지길 바랬을까요? 아닐까요?
자, 똑똑해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아이들 데리고 한번 공사장 나가봐요. 난리 아닐 겁니다. 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데리고 농촌 지원 한번 나가봐요. 난리 아닐 겁니다. 근데 북한에는 다 그것이 머리에 지배가 됐어요. 아, 12살 때부터는 나가서 합숙생활하면서 이렇게 농촌 지원하고 우리가 도로 작업, 도로 보수 사람들이 따로 없어요. 다 아이들이에요. 자, 뭐 심는 거, 뭐 꼽는 거, 강냉이 대벌레 잡는 거, 강냉이 물 갖다 주고, 김 메고, 다 아이들이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아이들 하루만 끌고 나가봐요. 막 데모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내 새끼 귀한 내 새끼 왜 끌어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거예요. 북한의 엄마들 부모들 찍소리 안 해요. 예, 그렇게 웅당이 돼야 하는가. 오래전부터 쭉 이어온 그런 생활이거든요. 대학생들도 무조건 농촌에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무슨 3대 혁명 서적 김길성 기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3대 혁명 서적으로 해서 일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사상 감화 감동을 시켜서 농촌 농장원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서 더 충성을 발휘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식 주체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똑해지고 싶어도 똑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닉네임 하나 제대로 못 읽는 거 다 내 탓이 아니에요. 예. 부대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교육은 거기까지예요.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북한에서는 똑똑해지기보다도 그냥 만들어 놓은 기계 인간으로 살길 원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아이들이 더 바쁜 그런 지금 교육 시대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 받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북한 노동으로 단련된 학생들입니다. 예. 지금도 조그만한데 삽자로 호미자로 지어지면 얼마나 삽질도 잘하고 호미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 어른들도 삽질도 못해요. 호미 쓸 줄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디 가나 아이들은 졸업만 해도 아무 데 갖다 집어 팽겨도 노동에 걸리는 여만한 일인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해요. 척척 잘해요. 공부는 못하지만 공부 잘해야 똑똑해지니까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니까. 똑똑해지는 사람은 국가에서 따로 특별히 관리해서 똑똑해지게 만들어 놓고 일반 학생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왜? 그거를 보게 되면 이 똑똑해지면 나라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당을 내서 도전하고 데모하고 수령 너네 한 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겨놓고 입 닫고 귀 막아놓는 것이 북한식 주체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충성!